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4장. 용서 선택하기. 25일차. 지옥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나만큼 힘들까?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나 자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내 주위에는 못 믿을 인간들만 있는 것 같다면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나 혼자 부정에 늪에서 허우적대게 된다. 이때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다. 그렇기에 용서하라. 나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용서를 선택하라. 오늘 당장 용기를 내어 용서를 선택하라.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용기를 내어 용서를 선택한다. 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26일차. 진정한 자유를 위한 선택. 부처는 분노를 극도로 화가 난 사람이 상대를 향해 던지려고 불 속에서 끄집어낸 석탄 덩어리에 비유했다. 석탄 덩어리를 집어들면 손을 대이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꿈을 방해하게 해서 어떤 곳으로도 나아가지 못한다. 증오심과 분노, 고통 등 모든 독성의 감정들이 내 안에 쌓이게 되면 그 독은 내 삶의 다른 부분들에게까지 천천히 스며들게 된다. 우리의 생기를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풍요로운 삶이 우리의 경험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는다. 방해를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꿈이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매일 용서를 실천하라.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고통, 공포, 분노, 증오 등의 감정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우리가 평생 원한을 품고 다닌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어떤 누구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가 받은 상처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상처는 오히려 더 커져서 더욱 그 상처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일을 애정을 갖고 돌아볼 여유가 없어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매일 용서를 실천한다. 나는 매일 자유를 느낀다. 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롭다. 치유의 에너지가 나를 통해 흐른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며 나 자신을 존중한다. 27일차.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를 흔쾌히 용서합니다. 나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자유로우며 그도 자유롭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나를 화나게 했던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행복이 또한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쾌하게 한 사람이 생각나면 나는 당신을 용서했다. 그리고 모든 은혜는 당신의 것이다.
라고 말해주겠습니다. 당신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인입니다.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을 보낸다. 나는 부족하고 서투르게 느껴지는 나도 인정하고 수용한다. 나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유롭게 한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했다. 당신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다. 28일차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지금 현재까지의 나는 내가 어제까지 생각하고 느꼈던 모습이다. 내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이제 모두 놓아주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원하는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라. 그 결심으로부터 모든 에너지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한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훨훨 놓아주어라.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라. 감사했던 일들, 내가 성취했던 작은 경험들만 생각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과거는 과거로서 끝났다. 나는 이제부터 바뀐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생각에 집중한다. 나의 모든 에너지는 내가 원하는 상태에 맞춰져 있다. 내 인생은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29일차 아름다운 삶에 위한 팁. 당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의 인생의 여정, 목표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요. 촛불을 태우세요. 좋은 종이를 사용하세요. 특별한 때를 위해 아껴두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특별한 날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외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거의 모든 것들을 낫게 해줍니다. 시간을 주세요. 아무리 좋은 상황 또는 나쁜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변할 것입니다. 31차 왜 끝내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타인에 대해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다면 끝끝내 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부를 얻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풀고 용서를 하기 전까지 그들에게 부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한 모든 것들을 용서한다. 몸과 마음에 끼친 모든 원인을 용서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원인을 용서한다. 과거 또는 현재의 용서를 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용서한다. 그들은 이제 자유이며 나 역시 자유가 되었다. 그 모든 원인과 나 사이의 모든 원인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해소된다. 과거와 현재의 어떤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다면 당신은 그 상대방에게 강철보다 더한 끈으로 포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감정은 당신의 불을 막고 벗어나려고 하는 상대방에 계속 묶여있도록 만든다. 용서의 습관은 그처럼 불행한 사슬을 끊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완전히 그리고 솔직하게 당신을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준다. 당신도 이제 완전히 그리고 솔직하게 나를 용서한다. 당신은 나를 자유롭게 놓아준다. 나와 당신 사이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지워진다. 인생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글로 적은 후에 매일 소리내어 이렇게 다짐해 본다. 그냥 틈날 때 가끔씩 원하는 불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 가치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풍요로운 생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도 마음속의 그림을 그려보자. 이것이 증거가 된 불을 불러오는 비결이다. 나는 완전히 그리고 솔직하게 당신을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준다. 당신도 이제 완전히 그리고 솔직하게 나를 용서한다. 당신은 나를 자유롭게 놓아준다. 나와 당신 사이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영원히 지워진다. 31일차. 인생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길 원한다면 배가 터질 만큼 먹은 뒤에는 새로운 음식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래된 것, 필요 없는 것을 없애고 공백을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진리, 비워야 채워진다. 행복한 삶을 위한 비움의 법칙의 핵심은 새로운 것들을 위해 낡은 것들을 반드시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 담긴 컵에 또 한 잔의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컵에 담긴 물을 비우기 전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마음을 담아두는 한 누구도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정 그들을 풀어주고 보내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새로운 원하는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과거의 낡은 것들은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빈 공간에 내가 원하는 상태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원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오랜의 습관을 제거했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좋은 습관을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더 나쁜 습관이 그 공간을 대신 채울 수 있습니다. 과거를 보내야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오래된 것, 필요 없는 것을 없애고 공백을 만들어 보세요. 그 빈 공간 안을 새롭고 내가 원하는 설레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나는 비움의 법칙을 실천한 사람이다. 나는 과거의 부정적인 습관도 잘 보내는 사람이다. 나는 버리기를 실천한다. 나는 추억의 물건과 함께 과거를 정리한다. (32일차) 나를 위한 또 다른 사랑. 용서는 불쾌하고 찜찜한 일이 아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나는 기꺼이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용서를 가지고 용서를 선택한 당신, 자유롭게 훨훨 날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그 대답이 예스라면 크게 외치자. 나는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기꺼이 용서한다.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용서를 기꺼이 선택하는 적극적인 사람이다. 나는 빈 공간을 새롭고 설레는 것으로 채운다. 훨훨 나는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간다. (5장) 두려움 타파하기. 33일차 Do it afraid.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당신을 멋지고 훌륭한 것들을 이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안전지대 밖에 있다는 표시다. 내 삶의 변화를 꿈꾸고 내 삶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면서도 안전지대 밖에 있는 느낌이 불편할 수 있다. 다시 예전 보통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다. 충분히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음에도 그 안전의 느낌이 그것을 이룰 수 없도록 당신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려 보라. Do it afraid.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라. 오늘 당신은 어떤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하라. 나는 안전지대를 기꺼이 나온다. 나는 불편한 느낌을 즐긴다. 나는 두려운 것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변화하는 과정을 즐기고 있다. 나는 충분히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해낼 사람이다. 34일차 세계 최고의 낙관주의자가 되는 방법. 매사에 부정적인 토를 달지 마라. 남까지 우울하게 만드는 악의 축이 된다. 그리고 바꾸어 이야기하라. cannot. 가능성보다 불가능을 먼저 보는 당신. 정말로 안 된다. difficult.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도전 의욕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일이라 생각하라. 도전은 기회의 다른 얼굴이 아닌가. 위의 세 단어를 인생에서 아예 삭제해버려라. 그러면 당신은 저절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삶이 주는 선물이다. 이것이 진수 테리가 전하는 세계 최고의 낙관주의자가 되는 방법이다. 나는 언제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다. 나는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다. 나는 기꺼이 변화하고 기꺼이 성장한다. 나는 매일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35일차 Just do it. 행동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사이 불쑥 두려움이란 녀석이 들어와 소심하고 주저하게 만든다.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그냥 해보라. 안 되면 어떤가? 다시 하면 된다. Just 그냥 해보는 거다. 두려움은 좋은 사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용기를 냈다는 사인. Just do it. 나는 용기 있게 행동한다. 나는 5초 안에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행동한다. 5, 4, 3, 2, 1. 안 되면 어떤가? 다시 하면 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아간다. 36일차 큰 일을 맡기기 위한 테스트.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늘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두려워도 행동하겠다. 불편해도 행동하겠다. 힘들어도 행동하겠다. 나는 어메이징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다. 나는 내 안의 그릇을 넓히고 있다. 37일차 역경 들어라. 만약 힘든 고비에 부딪히게 되면 고개를 높이 들고 정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라. 역경, 나는 너보다 강하다.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역경, 나는 너보다 강하다.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정이야.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강한 사람이야. 38일차 삭제하고 바꾸고 기억하라. 내 인생에서 삭제하라. 나는 그거 못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때 내가 했었다면. 그리고 바꿔라. 저 사람도 했고 이 사람도 했는데 당신은 왜 못하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보다 더 용감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다. 저 사람도 했고 이 사람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해?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용감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똑똑하다. 39일차.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모든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나는 모든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는다. 나는 매일 배우고 발전한다. 나는 내 인생을 100% 책임진다. 나는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산다. 41차.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생마가 명마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연단의 시간은 고통 없이는 지나가지 않는다. 그 고통을 성장을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느냐, 힘들기만 한 고통으로 생각하느냐는 결국 나의 선택이다. 꿈과 확신이 강하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안 돼. 틀렸어. 는 휴지통에 버려라. 나는 잘 될 거야. 자신 있어.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외쳐라. 가능한 크게. 나는 된다, 잘 된다. 이 시간은 명마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 사람도 했는데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겪다니 얼마나 큰 사람이 되려고. 결국 나는 다 잘 될 것이다. 6장. 희망 가지기. 41일차. 우리를 행복하고 성공하게 하려는 음모. 역피해의식이란 세상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떠한 상처와 힘든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그 모든 사건들은 자신의 성장과 성공을 돕기 위해 깨달음과 교훈을 주기 위해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억만장자인 클레멘트 스톤은 역피해의식을 실천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이것은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이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분명히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있으며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할 레슨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든 상황이 바뀐다.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찾았다면 외쳐라. 패스. 그리고 나에게 외쳐주자. 오늘은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하루 종일 곧 무언가 멋진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믿으며 살아가자. 모든 일이 우리를 행복하고 성공하게 하려는 음모라고 100% 확신한다면 삶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즐거울지 상상해보라.
오늘은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나는 모든 일에서 교훈을 찾는다. 지금 나는 하늘이 준 선물을 깨닫고 있다. 내가 겪는 모든 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42일차. 세상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다. 모든 부정적인 사건은 그 안에 그것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더 유리함의 씨앗을 품고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분명 있다는 것을 믿어라. 세상은 내게 좋은 것을 주려 한다. 어서 빨리 그것을 보고 싶다고 외치며 기대하라.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라. 세상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내가 더 잘되기 위함이다. 세상은 내게 좋은 것을 주려 한다. 나는 성공한다. 이미 좋은 것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43일차.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래의 문장들을 완성해보자. 나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다. 오늘 나는 모든 것들을 성취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확신하라.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오고 있다. 44일차. 22일. 오늘은 22일, 행운의 날. 22는 나에게 행운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21일은 12시 땡 치면 심장이 바운스 합니다. 오늘은 어떤 행운이 올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22일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에서 2시 22분을 우연히 보는 날도 설렙니다. 오, 오늘은 또 어떤 행운이 올까? 신기한 것은 그날도 행운의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행운이라 믿으며 행운을 찾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내가 매일을 행운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매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오늘은 또 행운이 있을까요? 오늘은 왠지 나에게 큰 행운이 있을 것 같다. 오늘은 또 어떤 행운이 있을까? 오늘은 뜻밖의 행운이 가득한 날이다. 오늘은 정말 행운이 가득한 날이었어. 나는 행운아야. 45일차.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한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꽃피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아모레 시대에 문지기를 자청했던 김구 선생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젊고 나약하게만 했던 간디도 인도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기가 먼 절망의 늪에서도 베토벤은 위대한 교향곡을 꿈꾸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행복합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도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꿈은 인간의 생각을 평범한 것들 위로 끌어올려주는 날개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오늘의 좌절과 절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꿈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절망과 고독이 자신을 애워쌀지라도 원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꿈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노력을 담은 그릇입니다. 나는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나는 매 순간 꿈을 크게 그린다. 내 삶은 오늘도 꿈의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고 있다. 내가 꿈꾸는 미래는 현실이 된다. 내 꿈이 멋지게 이루어졌다. 46일차 선택. 당신은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다. 당신은 선과 믿음을 갖고 태어났다. 당신은 이상과 꿈을 갖고 태어났다. 당신은 위대함을 갖고 태어났다. 당신은 날개를 달고 태어났다. 당신은 기어다니도록 의도되지 않았으니 기어다니지 말라. 당신은 날개를 가졌다. 날개를 사용해 날아다니는 법을 배워라. 13세기에 루미가 지은 시다. 만약 루미가 무한의 소극적 측면에서 시를 지었다면 아마도 이 시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당신은 자연의 우연한 사고, 당신은 행운과 우연의 법칙에 의존한다. 당신은 이리저리로 쉽게 밀려다닐 수 있다. 당신의 꿈은 의미가 없다. 당신은 평범한 삶을 살도록 의도되었다. 당신에겐 날개가 없다. 그러니 나는 것은 있고 땅에서 살아야 한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나는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다. 나는 선과 믿음을 갖고 태어났다. 나는 이상과 꿈을 갖고 태어났다. 나는 위대함을 갖고 태어났다. 나는 날개를 달고 태어났다. 나는 날아오른다. 47일차 확고한 내 마음속 끝그림. 이렇게 되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끌어주도록 하라. 내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과 열정이 넘쳐난다.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그 꿈을 사랑과 기쁨으로 채우고 물들이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둘러싼 세상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48일차 내 안에 맞는 기계가 있다. 잠재의식은 맞는 기계와 같아서 무엇이든 시키면 할 수 있다. 그 맞는 기계를 운전한 사람은 나의 의식이다. 그래서 내가 잠재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무한한 맞는 기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지 않은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용법을 알고 작동시킨다면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메이징하다. 내 안에 있는 맞는 기계가 사용되길 기다리다가 그대로 녹슬게 둘 텐가? 아니면 최대한 그 기계를 반짝반짝 닦아주고 잘 사용해서 내 운명도 뜨겁게 빛나게 할 텐가? 나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뀐다. 그 선택권이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당신의 내부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 그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것은 내 부모도 아닌, 내 자식도 아닌, 내 배우자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이다.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어메이징한 삶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나의 내부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간으로 태어남에 감사하다. 나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뀐다. 나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운다. 내 운명은 반짝반짝 빛난다.